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저 박종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요 이제 부동산 공법을 같이 공부하시겠는데요. 자, 이 부동산 공법 우리 매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나면은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시험 보신 분들한테 당신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6개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매년 부동의 1위가 요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가장 어렵다고 많은 수험생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이요. 오늘 첫 시간인데요. 왜 어려운가? 많은 분들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들 그것도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인데 우리 부동산 공법 제1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부동산 공법의 이제 기본법인데요. 이제 서론부터 볼 겁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 이 서론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고 나오죠. 자, 부동산 공법. 이 부동산 공법은요. 자, 우리 국가가 이제 공공복리라는 게 있어요. 이걸 증진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의 그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 행사의 규제와 조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조정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률을 다 통칭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조금 문장이 길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에 대하여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겁니다.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이다. 그렇죠? 가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국가가 각종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을 통칭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먼저 우리 부동산이 뭔지, 이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 과목인 민법에서 나옵니다. 자, 민법을 쫙 찾아보시면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건축물도 있고요. 그리고 수목, 나무 있죠. 수목도 있고 교량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필요한 정착물은요. 건축물만 필요합니다. 이 건축물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토지와 건축물, 바로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국가가 각종 규제와 조정을 가하는 법을 우리가 통칭해서 부동산 공법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법이요. 제가 3년 전에요. 심심해서 한번 쉬어봤습니다. 몇 개나 되는가. 3년 전에 한번 쉬어봤어요. 그날 너무나 지루하고 무료해서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법이 몇 개나 될까 쉬어봤더니 118개였습니다. 자, 118개 법률이 있는 거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18개 법률. 이 118개 법률 중에서요. 우리 공인중개사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지만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118개 법률 중에서 딱 6개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 6개의 법률만 선정을 해서 이 6개의 법률을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우리 공인중개사들이요. 자기 공부 많이 한다 그러는데 사실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부동산 관련 법률이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법률이 118개나 있는데 이 중에 겨우 6개 공부하는데 이것도 분량이 많다. 근데 사실 많진 않아요. 왜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이 있죠. 공인중개사법은요. 법 조문수가 한 120개 정도 됩니다. 120개 법조문을 공부하면요. 중개사 시험에서 40문제 맞히죠. 근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이 6개의 법률을 합치잖아요. 그러면은 2,500개 법조문이에요. 22배. 그냥 한 22배 정도 분량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법보다 이 부동산 공법을 22배를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공인중개사법의 2배도 안 해요. 22배는 고사하고 2배도 안 합니다. 더 극한 상황은 뭐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보다 공부를 더 안 하시는 분도 계셔요. 왜요? 어차피 부동산 공법은 어렵고 분량 많으니까 거기서는 40점 과락만 넘기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고득점에서 붙겠다. 이런 분들 치고 잘된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공법도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요, 무조건 고득점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118개 법률 중 6개를 뽑았는데요, 이 6개의 법률이 부동산 공법 시험 과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고요. 많은 수험생들이 이때 이 공법을 갖다가요, 이 공법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공법 이렇게 쓰죠. 예, 공공의 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공자를 공포의 공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험생들 중에서는요. 공자가 공포의 공법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부동산 공법이 왜 공포의 공법인가 물어보면은요, 설문조사하면 제일 큰 게 3가지예요. 첫 번째가 일단 이 부동산 공법이 이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분량이 너무 많대요. 분량이. 예. 그래서 2,500개 법조문. 2,500개면은요, 공인중개사법의 22배, 엄청나죠. 예.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예, 분량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이유가 난해하다는 거예요. 난해하다. 난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 법조문을 읽으면요, 무슨 암호문 같아요. 암호. 예. 읽긴 읽었습니다. 한글이니까. 읽긴 읽었는데 이게 암호 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난해하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개정이 빈번하다는 거죠. 개정이 아주 빈번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에는요, 우리 건축법 같은 거 있잖아요. 1년에 30번 바뀌었어요. 30번. 예. 주택법 한 20번 바뀌고요. 여러분들 왜 우리 9시 뉴스를 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각종 부동산 관련 뉴스 있죠. 이게 다 우리 부동산 공법 뉴스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나라에서 부동산 제도를 바꾼다 그러면 저는요, 한숨이 나와요. 왜? 부동산 공법이 또 개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워낙 많이 바뀝니다. 공부하고 돌아서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강의할 때하고 저녁 때 강의할 때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점심 때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개정이 빈번하다는 거죠. 이 3가지가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포의 공법이라고 하는 주된 이유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극복할 때는요, 분량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극복하는가? 자, 분량이 많다는 것의 극복 방법은요, 제가 이것을 압축해 드립니다. 양을 줄여드리는 거죠. 압축,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해하다는 것은요, 제가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역시 난해함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개정이 빈번한 것은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추록 같은 것으로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공포의 공법이라는 요 3개를요, 제가 다 극복을 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분량이 많다는 거, 이걸 압축한다 그러는데요. 우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분량이 많은 것을 압축한다 그랬을 때, 자,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내용이 이런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자, 이제 분량이 많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자, 한 이만큼. 자, 이 정도를 공부하면 10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동산 공법의 전체 분량, 2,500개 주문 전체 분량. 그러면 이거 이제 절반을 공부합니다. 그럼 여기가 절반이 95점, 이 절반이 5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 공법을 분량을 일단 절반으로 줄이면요, 95점까지 맞출 수가 있고요. 우리 하나가 한 문제가 2.5점이잖아요. 두 문제는 두 문제는 이제 빼놓고 하는 거죠. 이러면 일단 95점. 그래서 95점 아주 우수한 성적이죠. 그러면 이쪽에 다시 절반을 공부하면요, 여기가 80점이 되는 거예요. 80점. 예. 4분의 1을 공부하잖아요. 80점이 돼요.
그다음에 다시 이것을 절반으로 줄여요. 이제 60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 60점을 맞으면요. 공인중개사 시험 2차 시험에서는요.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부동산 공법을 60점을 맞고 2차 시험이 불합격됐다. 이런 사람은요. 하도 드물어서 해외 토픽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60점 맞는 것은 2차 합격의 보증 수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를 공략하셔야겠습니까? 앞으로 이쪽 60점, 70점, 80점 이쪽에서 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많은 수험생들을 보시면요. 주로 이쪽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이쪽에서 주로. 5점 분량. 왜요? 이쪽이 더 신기해 보이거든요. 막 탐구심이 막 자극이 돼. 그래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중에서 10문제 질문하면요. 그 중에 9문제는요. 다 이쪽에 5점 분량에 해당되는 이쪽을 주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그분이 혹시 지가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한양대학교 제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요. 저 이거 전공했습니다. 부동산 공법.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것을 강의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가르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은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요. 근데 이쪽이 신기해 보여요. 그렇지만 이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저도 앞으로 강의는요. 최고 95점에 맞춰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쪽에서 주로 공부를 하시고 일로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넘어가고 싶으면 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법 압축은 여러분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압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축해 드리는 분량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하고 요거 사례 통해 이해를 통해 가지고 난해한 공법의 그 법조문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 연속극 있죠. 드라마를 갖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라마 너무 좋아하셔요. 근데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 정도 이제 지난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주인공이 누구냐? 아무개 남자 주인공 누구, 여자 주인공 누구 설명을 다 해줍니다. 뭐 두 명이 뭐 어떻게 만나서 하고 남자는 뭐 재벌집 아들이고 여자는 아주 가난한 집 아들이 딸인데 서로 눈이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해 주는데요. 진짜 물 흐르듯이 예,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한 편의 드라마를 제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부동산 공법 강의를 하고 한번 설명해 보라면 설명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드라마는요. 본인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빠져들어서 몰입을 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 드라마의 하나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처럼 보게 되면은 절대 안 까먹죠. 주변에 보면은요, 20년 전에 한 드라마 이런 것들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부동산 공법을 갖다가 한 70점 정도 고득점이셔가지고 시험에 이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을 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요, 1994년도에 나온 드라마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줄거리를. 1994년도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전이죠. 그렇죠? 26년 전 드라마.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예전에 그 MBC 드라마인데요. 서울의 달. 그래서 서울의 그 옥수동 달동네의 얘기를 갖다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서울의 달 드라마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가 지금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에 앞으로 배울 재개발하는 지역이거든요. 재개발이 끝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때 주인공이 누구였대요? 한석규 씨가 주인공 남자, 여자 주인공은 최시라. 그 다음에 무슨 뭐 최민식 씨 나오고 아니 주인공도 이름을 다 얘기하고요. 줄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려 26년이나 지난 1994년도 드라마를요. 아니 세상에 26년 지났는데 까먹질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해. 드라마를 갖다가 자기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하면서 집중해서 보니까 절대 안 까먹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 부동산 공법도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많이 들어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들어드리는 사례는 거의 99% 제가 직접 다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다 해본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례를 들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은요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면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이해된 것을 또 체크해서 몇 가지는 또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요 부동산 공법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한 편의 드라마를 보듯이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이 빈번한 것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 드린다 그랬죠. 제가 정리된 자료만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요 이거 다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의 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부동산 공법의 그 어려운 점을 돌파하는 얘기까지 제가 같이 드렸습니다.